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부 시절부터 이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들의 권익을 철저히 지켜줘야 된다는 주장을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정권 차원의 여러 가지 비리와 또 문제점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그들이 야당일 때 취했던 태도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이들 내부 고발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 법적 고발 조치로 이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들어와서 각 분야에서 내부 고발을 한 분들이 소신을 잃지 않고 또 뚜렷한 정의감으로 이 정권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분들 중 몇 분이 오늘 통합신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해서 네 분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통합신당 참여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을 통해서 먼저 입장을 듣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한 이 문재인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2018년 12월 14일부터 무려 35건의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민숙 전 인사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 등이 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 비서관 등 무려 13명이나 기소된 울산시 부장선거 사건까지 돌아보면요, 이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범죄 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오히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헌정 질서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정부의 위선적인 모습을 묵과하지 못하고 저희 공익제보센터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공익신고자들이 모여 이 파렴치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혁신 통치위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의 가치와 범중도 보수의 통합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괴물이 되어버린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눈앞에 두고서는 더 이상 보수와 중도가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일이 없이 일치 단결하여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밝고 깨끗한 사회를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중도와 보수의 통합이라는 이 대의에 동참을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 통합에 참여하지 못한 정당과 단체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통합에 참여하셔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온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버닝썬 사태를 알린 김상규입니다. 버닝썬 최초 보도가 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최초 폭행 사건 이후 버닝썬에서 벌어진 중화권 부호들의 성접대와 마약, 범죄 의혹,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을 추적해왔고 홀로 많은 취재원을 만나 언론 보도를 위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고 세상에 버닝썬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썩은 병폐들을 밝히고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에 납득할 만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 112에 신고한 사건의 시발점부터 경찰, 국가 공권력은 평등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도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가운데도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평균 10시간이 웃도는 20번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고 경찰 민원실에 민원을 넣으면 그 또한 경찰에게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마치 나치의 게슈타포를 보는 듯 하였습니다. 개인과 국가 공권력과의 싸움은 이같이 일방적이고 잔인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윤총경이 승리 카톡방에서 나온 뒤 얼굴도 본 적 없는 담당 검사분들은 4번이나 바뀌었고 저의 시간은 수사기관에 묶여 1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제가 클럽 마약 범죄와 클럽 경찰 유차, 경찰 폭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한 달 뒤 버닝썬 대표와 관계가 밀접하다는 화류계 업소녀 중국인 마약 유통자가 동시에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버닝썬과 관련 없는 일반인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버닝썬 대표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증거들을 언론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저를 고소한 여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며 잠적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 2020년 1월 검찰 학살로 인해 자천 담당 부장 검사들과 버닝썬 수사를 하던 주요 임사들은 검찰 학살로 인해 자천되었고 저는 다시 혐의가 만들어졌습니다. 피의자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결과입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무서울 정도로 부패합니다. 부패함을 덮기 위해 무능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제야 그 부패함이 사방에서 터져나와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고발을 해왔고 국가 권력의 개입으로 정부 기관과 싸우고 있습니다. 권력형 게이트의 피해자로서 법과 질서가 설 수 있는 올바른 정치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보수개혁과 중도 보수 통합을 알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언이설을 하며 저에 대해 회유와 협박을 해온 이들에게 두 눈 질끈 감고 거짓을 얘기해야 잡을 수 있는 동아줄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인권까지 유린당한 상식에서 벗어난 사회 문제를 덮으려는 정부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버닝썬 사태를 보고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라 불렀습니다. 나비 효과란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되어 불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공익제보센터의 김태호 사관님과 함께 정권 비리에 대해 공익제보가 큰 태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다시 국민께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용기 내어 싸우려 합니다. 감사합니다.